지금부터 2024년 1회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실기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맞습니다. 2024년 1회차 실기 시험의 전체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뜯어보는 거죠. 네, 이번 시험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각 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파헤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겉보기에 까다로운 계산 문제나 도면 문제, 이면에 숨겨진 원리를 아주 알기 쉽게 짚어드릴 거거든요.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설로 여러분이 확실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2번 문제 1번과 2번부터 바로 살펴보죠. 첫 문제는 유도등과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성 기준 용어 정의 빈칸 채우기네요. 이건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명칭 구분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전원에 대한 건데요. 평상시 한전에서 공급받는 건 상용전원이고 정전 시에 켜지는 게 비상전원이죠. 두 번째는 피난구 유도등이고, 세 번째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통로 유도등 종류 세 가지입니다. 네, 통로라고 해서 다 같은 통로가 아니거든요. 복도 통로, 거실 통로, 그리고 계단 통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공간 특성에 따라 이름이 딱딱 붙는 거네요. 이어서 바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부하 중심점 거리 계산입니다. 네, 이거 부하 중심점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놀이터에 있는 시소의 중심을 잡는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 시소 중심 잡기요?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앉았을 때 균형 잡는 그 축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람 무게는 전류고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배선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전류와 거리의 총합을 전체 전류로 나눠주면 됩니다. 주어진 표를 보면 A 지점이 40m에 80A, B 지점이 60m에 60A네요. 그리고 C 지점이 100m에 20A죠. 그럼 분자는 이걸 각각 곱해서 더해주니까 40 곱하기 80 더하기 60 곱하기 60 더하기 100 곱하기 20 해서 8,800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분모는 전체 전류인 80, 60, 20을 다 더한 160이 되고요. 그래서 8,800을 160으로 나누면 55m가 딱 도출되네요. 네, 아주 상세하고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도면 문제입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명칭을 맞추는 건데 도면을 보면 1번이 검출부, 현장에서는 미터 릴레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2번이 접점, 3번이 바로 열을 감지하는 열전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할 필수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는 20개 이하, 그리고 바닥 면적은 18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정말 단골이니까 입에 딱 붙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 4번, GP형 수신기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G와 P가 합쳐진 거죠. 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에다가 P형 수신기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물리적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죠. 아, 효율을 위해 물리적으로는 합치고 기능은 분리해 둔 거군요. 자, 이제 슬라이드 4번 문제 5번입니다. 배점 7점짜리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이네요. 네, 배점이 큰 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설치 대상 3가지죠.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그리고 터널 500m 이상. 다들 소방관 진입이나 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들이죠. 두 번째 설치 높이도 0.8m에서 1.5m 이하인데 이것도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거운 장비 들고 허리 숙이거나 너무 높이 손 뻗으면 위험하니까 소방관이 조작하기 딱 좋은 높이를 설정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전용 회로당 콘센트 개수는 10개 이하로 제한하고요. 네 번째, 용량 산정 기준은 가장 큰 3개의 공급 용량 합계로 하죠. 전부 다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배선 종류는 무조건 내화 배선을 써야 합니다. 불길 속에서도 전원 공급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규정한 거죠. 7점짜리지만 왜 그런지 배경을 이해하니까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5번 문제 6번은 비화재보, 즉 오작동 원인 4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아주 골칫거리죠. 크게 4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표시 회로의 절연 불량, 감지기 기능 불량, 수신기 기능 불량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현장 사례로 흔한 급격한 온도 변화잖아요. 겨울에 추운 창고에서 온풍기 갑자기 틀었을 때 윙하고 울리는 거. 아,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오작동이 진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어서 문제 7번. 스프링클러 제어반 쪽입니다.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 4가지네요. 이 규정은 전기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의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 장치, 고가수조, 가압수조 이 3가지는 기계적 원리라서 전기에 덜 의존하니까 합쳐도 안전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 규모가 작은 경우죠.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제외니까 결국 이보다 작은 건물들 말하는 거고요. 네, 규모가 작으면 설비가 덜 복잡하니까 합쳐도 무방하다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6번 문제. 8번.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 계산이네요. 피상전력 200kVA, 역률 0.6을 0.95로 개선하는 조건입니다.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진짜 일하는 전기, 유효 전력 P를 구해야 하거든요. 200kVA에 현재 역률 0.6을 곱합니다. 그러면 120kW가 나오네요.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를 곱하는 겁니다. 역률 0.6의 탄젠트 값에서 목표 역률 0.95의 탄젠트 값을 빼서 곱해주는 거네요. 그럼 120 곱하기 괄호 열고 1.3333 마이너스 0.3286이 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 복잡한 식을 차분히 계산하시면 최종 답으로 120.56kVA가 깔끔하게 도출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꼬리 문제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방전 코일과 제후 고조파를 제거하는 직렬 레액터 역할도 꼭 적어야 합니다. 네, 그 2개는 콘덴서 문제에서 세트 메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7번 문제, 9번. 비상 콘센트 단답형입니다. 유효 작동 시간 20분, 그리고 실내 설치 시 비상 조명 등 설치. 이건 아까 짚었던 골든타임 20분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바로 다음 문제 10번 집중해설로 가볼까요? 단상전동기 기동정지 시퀀스 도면입니다. 약어부터 풀고 가죠. THRL 열동 계정기, MCCB 배선용 차단기, MC 전자접촉기, 그리고 IM 유도 전동기.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모터가 계속 돌게 만드는 자기유지 회로를 도면에 그리는 겁니다. 기동 버튼인 PBS 온 스위치 위아래로 선을 따서 MC 접점을 병렬에 연결해주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MC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병렬로 연결된 접점이 착 닫히니까 손을 떼어도 그 우회 도로로 전기가 계속 흐르는 원리죠. 머릿속에 도면이 확 그려지네요. 다음 슬라이드 8번 문제. 11번 프리액션 밸브 간선 계통도 가지수 구하기입니다. 도면선들이 좀 복잡해 보이죠? 가부터 바까지 순서대로 2, 8, 9, 4, 4, 4가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구간의 구가닥이잖아요. 이거 통째로 외우려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3그룹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첫째, 전원 플러스와 마이너스 2가닥. 둘째, 감지기, 공통감지기, A감지기, B 이렇게 3가닥. 셋째, 사이렌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템퍼 스위치 이렇게 착동과 감시를 담당하는 4가닥. 2, 3, 4 더해서 총 9개. 왜 이 9가닥이 프리액션 밸브에 필수적인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니까 암기가 확 쉬워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9번 문제, 12번 수신기 기능시험 9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열하면 헷갈리죠? 화재 표시 작동, 회로 도통, 공통선 동시 작동, 회로 저항, 예비 전원, 저전압, 비상 전원, 지구 음향 장치 작동 시험. 훔차네요. 그래서 테마별로 묶어 기억하는 팁을 드릴게요. 첫째, 표시와 소리 관련 시험 셋. 둘째, 선로 상태 확인 시험 셋. 셋째, 전원 관련 시험 셋. 이렇게요. 3 곱하기 3 구조로 묶어서 외우면 시험장에서 누락 없이 쓸 수 있겠군요. 문제 13번은 20m 이상 고천장 감지기 3종류입니다. 열은 높이 올라가면 흩어지니까 일반 열 감지기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 감지기, 광전식 공기후입형 아날로그 감지기를 쓰는군요. 빛이나 공기를 직접 분석하는 애들이네요.
맞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열 대신 빛과 공기를 포착한다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10번 문제, 14번 가시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사무실 평면도인데 조건이 루프 배선입니다. 네, 루프 배선은 선이 끊어지지 않고 고리 모양으로 이어져서 다시 수신기로 돌아오는 방식이죠. 중간에 단선되더라도 양방향으로 전기가 통하니까 생존성이 높은 설계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페일세이프 구조를 시각적으로 상상하면서 정답 도면의 형태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 11번, 문제 15번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도 계산 문제네요. 전압 강화 및 전선 굵기 산정. 이것도 3단계로 나누면 친절하게 풀립니다. 1단계, 부하 전류 구하기. 20W짜리 30개를 220V로 나누는 겁니다. 600 나누기 220이니까 2.73A 도출되네요. 2단계는 전압 강화 구하기죠. 220V의 2%니까 220 곱하기 0.02하면 4.4V가 나옵니다. 마지막 3단계.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1000 곱하기 전압 강화 분의 35.6 곱하기 길이 곱하기 전류잖아요. 맞아요. 분자에 35.6 곱하기 35 곱하기 2.73, 분모에 1000 곱하기 4.4를 대입하면 0.773제곱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답안지에 0.773 적으면 틀리죠. 표에서 그보다 큰 최소 규격인 1.5제곱밀리미터를 최종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네, 실무적 관점에서 기성품 규격을 선정하는 안전마진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표를 보고 1.5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슬라이드 12번, 문제 16번, 객석, 유도 등 개수. 이건 길이 14를 4로 나누고 1을 빼주면 되죠. 2.5가 나오는데 무조건 절상해서 3개가 됩니다. 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장치 위치네요.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내, 방출 표시 등은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단. 네. 생명보호 차원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올려주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불을 켜주는 반대 목적을 강조한 겁니다. 명확하네요. 슬라이드 13번, 문제 18번 전선 색상 기준 가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기준이죠?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 갈, 흑회, 청, 녹로. 아주 빠르게 복습하듯 주고받으니까 확실히 각인되네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14번, 22년 1회 실기 출제 경향을 브리핑해 드릴게요. 단답형 10문제, 계산형 4문제, 도면형 4문제였습니다. 시퀀스 및 배선 도면 비중이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계산 문제 난이도는 중간 수준이었고요. 수험생 여러분은 앞으로 도면의 흐름과 계산 원리에 집중해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 왜 그런지 원리를 아는 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